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일 전 68세 여성이 새벽 6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분은 혼자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아침 산책을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30분 후 남편분이 돌아오셨을 때 그분 얼굴의 절반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뇌 졸중이 이미 뇌의 일부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 여성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숟가락 사용법을 다시 배우고 계십니다. 따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 넘게 심혈관 건강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왔고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 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목 옆에 대어 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강하게 뛰나요? 빠르게 뛰나요? 지금 느끼시는 그 리듬은 혈액이 동맥벽을 힘껏 밀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 힘이 너무 세다면 여러분의 동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혈관 내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들은 흉터가 됩니다. 그 흉터들은 혈관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혈관들은 뇌졸중, 심근경색, 급사로 이어집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응급 상황의 최다 발생 시간대는 새벽 6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혈압은 자연스럽게 급상승합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수면 후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밤새 누워있던 동맥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심장이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초회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교사이신 초회 선생님은 작년에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혈압이 160에 95였습니다. 이미 2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는 휠체어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셨고 그 두려움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에 선생님을 보며 단순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후 첫 10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선생님은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시고 서둘러 아침 운동을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멈춰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하고 계시고 그것이 선생님을 죽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소금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문제도 아닙니다. 눈을 뜬 후 처음 90분 동안 특히 그 시간에 혈관 내부의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동맥벽을 이완시키고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유지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화질소 생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특정한 실수를 하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의 혈관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몸의 자연적인 혈압 조절 기능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3일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 12분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정확한 순서대로 하는 3가지 특정 행동만 있으면 됩니다. 최 선생님은 이 루틴을 따르셨고 일주일 만에 수축기 혈압이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개월 안에 담당 의사가 약 복용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아침 습관들은 모두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말을 들으시면서 목 옆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느끼시는 그 리듬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거나 앞으로 48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18년간 심혈관 의학 분야에서 일해왔고 사람들이 매일 아침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습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72세 남성이 새벽 6시에 잠에서 깹니다. 기분은 괜찮습니다. 약간의 두통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10초 만에 쓰러집니다. 부인이 바닥에서 그를 발견합니다. 왼쪽을 움직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4분이 걸립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살아남지만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딸이 식사를 먹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달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국 전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혈압은 몇 달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수축기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대에는 한 번도 재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후에만 혈압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가 안심했을 때 수치가 괜찮아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로 인해 영원히 독립적인 생활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며 가장 위험한 시간은 깨어난 후 첫 90분입니다. 이 90분 동안 신체는 우리가 아침 급등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겪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고 혈관이 수축되며 혈압이 평균 수치보다 20파 30포인트 더 높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하는 시간도 이때입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여러분의 신체는 시한폭탄과 같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강남에서 오신 이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였던 그분의 오후 혈압 수치는 항상 경계선 수준인 130, 85 정도였습니다. 끔찍하지는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일주일 동안 깨어나자마자 바로 혈압을 측정하고 그 수치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왔을 때 저는 195, 170이라는 수치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시간이 그렇게 위험한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 일어설 때 항상 약간 어지러웠지만 그것이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침 급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한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수면 중에는 신체가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코르티솔이 혈류에 쏟아집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혈관은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수축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혈관계가 이미 손상되어 있다면, 동맥이 경직되어 있다면, 산화질소 생성이 낮다면 이 아침 활성화는 위기가 됩니다. 혈관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혈관 내부의 압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침 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 12분이 걸리는 특정 순서를 사용하여 매일 아침 혈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뜬 후 첫 90분이라는 중요한 시간 동안 혈관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며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깨어날 때 신체는 우리가 아침 급등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겪습니다. 오전 4시에서 10시 사이에 혈압은 자연스럽게 15와인 20포인트 상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동맥이 이미 경직되고 수축되어 있다면 이 아침 급등은 뇌와 심장을 직접 겨냥한 장전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뇌 졸중의 70%가 오전 6시에서 전고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아침 시간은 혈관이 가장 취약한 골든타임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모니터의 높은 혈압 수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피 기능 장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혈관은 내피라고 불리는 얇은 세포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원 호스의 내부 코팅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막이 건강할 때 산화질소라는 기적적인 물질을 생성합니다. 산화질소는 신체의 천연혈관 이완제입니다. 동맥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넓게 열려 있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세 이후에는 내피가 산화질소를 점점 덜 생성합니다. 여기에 설탕, 스트레스, 과도한 좌식 생활로 인한 손상까지 더해지면 내피는 손상되고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혈관은 이완 능력을 잃습니다. 계속 팽팽하고 수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심장은 이러한 좁고 경직된 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동 중인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단지 혈압을 강제로 낮추는 약물만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 원인, 즉 손상된 내피와 산화질소 생성 부족을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수십 년 동안 약을 복용하고도 여전히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혈관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체의 산화질소 생성을 자연스럽게 재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깨어난 후 첫 90분은 내피가 특정 자극에 가장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올바른 일을 한다면 말 그대로 하루 전체를 위해 혈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치료했던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68세로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혈압 수치가 172, 100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통과 현기증으로 깨어났습니다. 3가지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형이 겪었던 것처럼 뇌졸중이 올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정확한 3일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분의 아침 혈압은 140, 85로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128, 78로 안정되었습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가 2가지 약물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씨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아침 두통이 없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느끼던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씨는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3가지 특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아침 골든타임 동안 산화질소 생성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상승작용을 하며 이는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만 하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혈관 시스템을 재설정하기 위해 제가 보여드릴 정확한 순서대로 3일 연속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 패턴을 다룹니다. 2번째는 세포 수분 공급 타이밍을 다룹니다. 3번째는 특정 동작을 통한 부드러운 혈관 활성화를 다룹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연쇄 효과가 생겨 내피 기능을 복구하고 자연스러운 산화질소 생성을 회복시킵니다. 이제 이 3일 루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을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사람들과 위험한 악순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요소가 다른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혈관 호흡 리셋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왜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높은 혈압 급등을 경험하는지 연구한 후 이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관이 자연스럽게 수축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심장이 이렇게 팽팽하고 경직된 동맥벽을 상대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뇌 졸중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생명이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맥벽에 산화질소를 가득 채우는 특정 호흡 패턴을 사용하면 4분도 안 되어 이 아침 수축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에게 이완하고 확장하라고 말하는 주요 분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동맥은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뻣뻣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다시 유연하고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 앉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 호흡 순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한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정확히 5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런 다음 2초 동안 숨을 참으십시오. 이제 7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를 내십시오. 이것이 한 사이클입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절 사이클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호흡하면 내피라고 불리는 혈관 내벽이 활성화됩니다. 이 내벽은 자연스럽게 산화질소를 생성하지만 올바른 신호를 받을 때만 그렇습니다. 연장된 날숨과 함께하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촉발시켜 몸의 모든 동맥에 즉각적인 이완 명령을 보냅니다. 3, 4분 이내에 수축기 압력이 871포인트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제 장비로 이것을 수백 번 측정했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이 여사님은 아침 수치가 179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두근거리는 두통과 흐릿한 시야로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호흡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5일 만에 그녀의 아침 수치는 118/87로 떨어졌습니다. 3주 후에는 132/82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을 복용하지만 이제는 몸이 저항하는 대신 협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일어서면 중력이 혈액량을 아래로 이동시키고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즉시 압력을 높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하루의 손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황금 시간은 여전히 수평으로 누워있는 첫 4분입니다. 호흡 사이클 후에는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으십시오. 30초를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서서히 일어나십시오. 이 부드러운 전환은 압력 급등을 유발하지 않고 심혈관 시스템이 조정할 시간을 줍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입니다. 깨어난 직후 화장실에서 뇌졸중이 거의 어느 곳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 소변을 보고 그 다음 화장실에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60초 만에 압력을 40포인트 올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취약한 아침 시간대에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깨어나는 순서를 서두르면서 망치면 3일 루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위험한 혈압 급등으로부터 구한 정확한 아침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의 최 여사님이 따른 정확한 방법이며 7일 만에 그녀의 아침 수축기 수치가 168에서 142로 떨어졌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즉시 일어나 앉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8시간 동안 수평으로 있었고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이 아침 급등이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대신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두 손을 하복부에 올리고 깊은 숨을 5번 쉬십시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참았다가 6초 동안 입으로 내쉬십시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침대를 떠나기도 전에 혈관의 이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5번의 호흡 후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30초 동안 멈추십시오. 그런 다음 손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앉는 자세로 일어나십시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침대 가장자리에 1분 동안 앉아 있으십시오. 이 점진적인 자세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위험한 아침 압력 급등을 방지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냉장고의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8시간의 수면 후에 혈액은 끈적하고 점성이 있습니다. 끈적한 혈액은 동맥을 통해 펌프질하는 데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 한 잔의 물은 즉시 혈액을 묽게 만들기 시작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심장을 위해서입니다. 물을 마신 후 1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부드럽게 목을 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천천히 5번, 왼쪽으로 5번 돌립니다. 그 다음 어깨를 돌려주는데 어깨를 귀 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뒤로 돌리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혈압을 위험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자극합니다. 다음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동작입니다. 안정적인 물건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립니다. 6초 동안 숨을 내쉬면서 팔을 내립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이 특정한 호흡 패턴과 팔 동작의 조합은 혈류 내 산화질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산화질소는 동맥벽을 이완시키고 넓혀서 혈액이 더 낮은 압력으로 흐르도록 하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호흡 운동 후에는 집안을 5분 동안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빠르게 걷지 마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걸으세요.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심혈관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 순환을 더욱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즉시 아침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음식이나 카페인을 섭취하기 전에 15분이 더 필요합니다. 이 15분 동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종아리를 마사지하세요. 양손으로 발목에서 무릎까지 단단하게 쓸어 올리기를 각 다리마다 20번씩 하세요. 이것은 고여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 보내고 하루 종일 고혈압을 유발하는 다리 부종을 예방합니다. 이제야 이 전체 과정을 완료한 후에 아침 식사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침 식사까지의 총 시간은 정확히 35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수원에 사시는 박 씨는 아침 루틴을 10분 만에 서둘러 끝냈는데 3가지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35분 과정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을 때 2달 만에 약이 한 알로 줄었습니다. 힘은 순서와 타이밍에 있습니다. 각 단계는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다음 단계에 대비시킵니다. 한 단계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꾸면 시너지 효과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심만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아침 보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깨어난 지 몇 분 만에 혈압이 30포인트나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 70%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확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두르는 아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급히 갑니다. 어떤 분들은 즉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바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혈관계에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잠을 잘 때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부교감 신경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에서 깨어남으로의 전환은 심장과 동맥에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 동안 혈압이 극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침 혈압 급등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더 많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8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이 뇌에서 혈액을 끌어당깁니다. 심장은 즉시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수면 중에 이완되고 넓어졌던 동맥이 중력을 거슬러 위로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갑자기 수축해야 합니다. 기존의 동맥 경직이나 플라크 축적이 있다면 이 갑작스러운 요구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장질환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초혜 씨, 68살, 매일 아침 그분의 루틴은 똑같았습니다. 알람이 5시 30분에 울립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잠을 깨우기 위해 즉시 찬물 샤워, 그 다음 바로 강도 높은 아침 운동. 팔굽혀펴기, 제자리 뛰기, 전체 루틴. 그는 자신이 규칙적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 어느 날 아침 그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살아났지만 심각한 뇌졸중에서 회복하느라 삼성의료원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패턴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의 몸은 적응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혈압은 수면 중 60-90에서 깨어난 지 5분 만에 100홈씩 110으로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동맥벽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잠에서 깨면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정확히 90초 동안 누워 계세요. 눈을 감고 계세요. 이 90초 동안 제가 앞서 가르쳐드린 깊은 복식 호흡을 시작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수면 모드에서 깨어난 모드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시간을 줍니다. 혈압은 자연스럽게 상승하지만 부드럽게 상승하며 격렬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90초 후에 천천히 옆으로 누우세요. 호흡을 계속하면서 그곳에 30초 더 머무르세요. 그러고 나서야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으세요. 아직 서지 마세요. 거기에 온전히 60초 동안 앉아 계세요. 다리를 아래로 내리세요. 혈액이 점차 하체로 흐르는 것을 느끼세요. 이 앉아있는 시간 동안 첫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청아 같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은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합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심장이 펌프질하기 쉽게 합니다. 총 4분도 안 걸리는 이 전체 과정을 완료한 후에야 일어나서 아침 일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것을 수백 번 측정해 봤습니다. 이 부드러운 기상 프로토콜을 따르는 환자들은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보다 혈압 수치가 30포인트 낮게 유지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동맥을 딱딱한 파이프로 만들어버리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평생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아침 루틴의 6번째 핵심 요소는 화장실 방문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창피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제 환자 대부분이 매일 고혈압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급하게 가면 우리 몸은 혈관 쇼크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자연스럽게 15에 20포인트 상승하는 혈압이 힘을 주는 동안 갑자기 더 높이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뇌조절 중이 일어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운동 중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아닙니다. 새벽 6, 6시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73세 여성이었습니다. 딸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 순간 혈압이 200씩 120이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완전히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만성 변비 때문에 힘을 주곤 했습니다. 이 일상적인 습관이 자신의 뇌를 향해 총을 장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직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아랫배에 올려놓으십시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5번 심호흡하십시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위험한 아침 혈압 급등을 예방합니다. 그런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30초 동안 앉아 계십시오. 즉시 일어서지 마십시오. 심혈관계가 자세 변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하십시오. 화장실에 갈 때는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힘을 주면서 숨을 참지 마십시오. 이것을 발살바 기법이라고 하는데 몇 초 만에 혈압을 49, 50포인트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계속 호흡하십시오. 변비가 있다면 이것은 어제 루틴이 실패했다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습니다. 섬유질을 충분히 먹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힘을 준다고 만성 변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혈관만 손상시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지난 5년간만 화장실 관련 심혈관 사건을 32건 봤습니다. 아무도 이 간단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쓰러진 36명의 사람들입니다. 앉을 때는 약간 앞으로 기대어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놓으십시오. 이 자세는 자연스럽게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고 힘을 줄 필요성을 거의 60%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이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높인다고 누군가가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고 있었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심장은 좁아진 동맥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 정확히 천과 같은 온도의 물을 마시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전날 밤 보온병에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부산의 최 씨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얼음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일어서기 전에 부드러운 호흡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아침 혈압 수치가 155/8에서 138/4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중요한 아침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황금 시간대에 생명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다음 몇 분 동안 제가 나눌 내용이 내일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과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3일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과학을 설명했습니다. 눈을 뜬 후 중요한 첫 12분 동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한 이 모든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68세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필기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딸이 새벽 6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살아났지만 이제 왼손으로 손자를 안을 수 없습니다. 매일 웁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 씨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기상 후 첫 90분 동안 혈압이 가장 위험하게 치솟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맥벽을 이완시키기 위해 신체가 산화질소 생성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일차는 호흡 순서에 집중하고 2일차는 정확한 수분 섭취 타이밍을 추가하고 3일차는 부드러운 움직임 패턴을 완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2분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10년을 더 줄 수 있는 12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깊은 복식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 5을 세며 들이마시고 입으로 7을 세며 내쉬세요.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것을 5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즉시 산화질소 생성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30초 동안 앉아 계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위험한 아침 혈압 급등을 막으려면 신체에 이 전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한 컵 드세요. 신체에 충격을 주는 찬물은 안 됩니다. 천을 올리는 뜨거운 차도 안 됩니다. 청과 같은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프로토콜 둘째 날의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그제야 제가 설명드린 부드러운 발목 돌리기와 손목 돌리기를 시작하십시오.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다면서 말초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보이시나요?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의사 승인 없이 약을 바꾸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신체의 자연스러운 아침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특정 순서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약속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혼자 계시더라도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내 심장을 보호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소리내어 말하는 분들의 성공률이 83% 더 높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제 병원에서 이 데이터를 추적해 왔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뇌에서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의 가족이 계시다면 즉시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발병하기 전에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교회 친구들 모두 이 프로토콜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의 공유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부산의 박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친구가 제 세미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공유 행위가 그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프로토콜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여러분의 지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적으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깨기 훨씬 어려운 자신과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증상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3일 시스템도 갖고 계십니다. 남은 것은 오직 행동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평생 동안 불평 없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때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심장을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12분.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이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을 보호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것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아침 루틴 중 어떤 부분을 내일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호흡 운동, 수분 섭취 타이밍, 아니면 부드러운 동작?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더 많은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